우리나라는 한 반 이상이 이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2023년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? 자,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면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20년도 코로나 터진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이제 지난 정권 때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거의 뭐 30번에 육박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놨는데도 뭐 정책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 요인에도 이런 세계 경제 흐름에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어차피 다 올라가는 그런 이제 세계 동조화 속에서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예, 역시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작년 6월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미국하고 좀 다른 부분은 미국이 하락했을 때는 우리 2022년 초 1월로 하락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하락한 부분이 2021년, 그러니까 재작년 8월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보다는 하락폭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근데 그렇지만 미국에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그 시점은 이제 분명히 그런 이제 추세는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동조화돼서 그렇게 가격이 조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1월에 좀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포캐스팅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1월부터는 약간 변화된 움직임을 예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면 아까 그 긴 시결 속에 미국 가격 지수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40년간의 그 한국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. 뭐 마찬가지로 등락은 있지만 이런 상승 밴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이 40년간의 한국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 여전히 이렇게 강한 상승 밴드 상단에서 조정 중이라는 거 볼 수 있는데요. 미국보다는 조금 더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상승 밴드 안에 중간 이상인 그 상단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는 다르게 밴드의 중간까지 이렇게 심한 가격 조정을 받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한 반등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거칠 것으로 포커싱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는 다음에도 반등할 수 있는 에너지를 결집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급매물이 다 소진이 된다든가 뭐 그런 류의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결집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 그러니까 가격이 흐르고 고점을 찍고 뭐 또 떨어지고 조정받고 이런 추세는 미국하고 같은데 이렇게 미국보다 강한 가격 조정 압력을 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금리입니다.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살펴보면 미국은 거의 이제 고정금리로서 이 금리에 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반 이상이 이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리 2023년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를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네, 한국의 주택가격 지수 역시 미연준 기준금리 전망과 경제 성장률의 거시경제 지표를 감안해서 포캐스팅한 요 그래프입니다. 예, 올해 2023년 초부터 뭐 기간 횡보를 거치면서 살짝 약한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7월을 거점으로 해서 반등해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해 말에는 올 초 수준 위로 가면서 작년에 11월 말 수준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나는 집을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. 저는 분명한 거는 여기서는 뭐 집을 꼭 팔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좋은 집이
좋은 가격에 나왔다면은 자신 있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파시는 분들은 워낙에 금매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금매 시장에서 파시는 것보다는 정말 정 급하지 않다면 조금 추이를 살펴보면서 파시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가격이었고요. 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이제 신규 주택 판매량을 말씀드렸다면 이거는 기존 주택 판매량입니다.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의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는 작년 12월, 작년 12월에 작년 20년도에 기록적인 이렇게 하락하고 맞먹는 그런 급락 수준인 그 저점을 뚫었습니다. 그게 이제 400만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살펴보면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, 그리고 이때는 이제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인플레도 심해지고, 그리고 경기 침체도 있고 금리 인상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항상 이렇게 급락을 하면은 거래량은 급 반등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긴 시계열 속에서도 봐도 30년간 미국의 주택 거래량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지금 떨어진 부분이 2008년의 금융위기 때 네,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, 20년 코로나 때 바로 이제 반등을 했고, 그리고 우리 러우 전쟁 때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숫자를 보면은 이 650만 채에서 400만 채로 떨어지고 무려 250만 채까지 격적인 급락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 반등은 좀 예견이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래량 반등을 통해서 뭐 가격이 그렇게 폭락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예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준금리, 연준의 기준금리는 정말 뭐 0.25%에서 4.75까지 오를 정도로 이게 빅스텝이 아니라 정말 자이언트 스텝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랐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부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, 그러니까 모기지 30년 모기지 금리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리 추이를 보면 한국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도 매우 비슷한 이제 추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,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집값이 이제 뭐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요. 이것도 좀 긴 시계열 속에서 보면 30년간 한 지금 10년 넘게 14년도부터의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입니다.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인플레의 속도는 현저하게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, 미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상승 이제 그 압력이 좀 약화되고 있으면서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. 향후에 또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하반기 금리 인하까지도 예상할 수 있어서 그 연말을 지나 내년 초부터는 뭐 좀 하락할 것으로, 그리고 이 10수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한 뭐 3% 후반에서 4% 초반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, 이런 평균 정도로 좀 가지 않을까,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주택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주택 판매량 말씀드렸고, 그리고 뭐 대출 금리도 지금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금리는 좀 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고,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급락하는 시기도 아니고 급등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을 통해서 좀 완만하게 약하게 반등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급하게 사실 필요도 없고 급하게 살 필요도 없고, 다만 지금은 살 때다. 어떤 주택에 관해서만 좋은 물건,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물건,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